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중등 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거 하고, 최근에 이제 Learning How to Learn 이렇게 해서 약간 과학적으로 학습에 도움되는 이론들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짬뽕하고, 그다음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학에 특히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죠. 그렇죠? 수학 학원에 다 갑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는 굉장히 늘어나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학원을 다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지금 현재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똘똘한 아이들도 뭐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하거든요. 과학고라든지 영재고라든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 학원에 다니요. 그게 이제 익숙해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의대를 가야 된다고 막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무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발성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상적인 로드맵이라고 해놓은 거는 정말 이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괜히 혼돈 들이면 안 되는데,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무슨 사고력 수학 같은 걸 합니다. 사고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사고력은 이제 전두엽 쪽에서 이성적 영역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직관과 감각, 뭐 이야기, 하여튼 그러니까 뭐 가설 자체도 이 뭐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죠. 그런 시기에 뭘 사고력을 기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고,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선행을 시작합니다. 저학년 때는 안 하다가 4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뭐 한 문제집 4권씩 풀고, 그다음에 이제 5학년쯤 되면 이제 중등선에 들어갑니다. 중등선에. 네, 5학년 되면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제 중등선을 완료하는,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근데 뭐 학원에서도 알지만 그중에서 소수의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로 이렇게 따라가는 형편이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선행합니다. 아이들이 고등선행하고 중학교 마무리되면 고등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선행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수학을 완료하고 또 고등학교 또 반복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공부는 아주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제 좀 똘똘한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수학까지의 수학의 난이도나 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우는 게 엄청 재능 있는 사람만을 위한 커리큘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있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갈 수 있는데, 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서열화시킨다라는 거죠. 패스냐 페일이냐 이 정도 하면은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하면 성공할 텐데, 줄 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게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어떻게 뚜렷한 해결책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초등 때는 사실 쉬워요. 초등 때 하는 건 다 산술입니다. 아리스메틱이라고 해서 그냥 계산의 원칙들, 그 안에도 사실 수학적인 어떤 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연수, 분수, 소수, 거의 사칙 연산이 주로라고 생각하시고, 기하 비례 같은 거 있지만 약간 또 기하학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등의 주요 개념들은 아리스메틱이다.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특히 이제 분수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분수에 대한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초등에서는 중요하고, 중등에서는 초등보다는 10배 정도는 학습량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등에 그대로 가는데, 이제 방정식, 그 문자식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수 체계가 나오거든요. 유리수가 나오고, 이제 정수, 유리수, 이제 실수 체계까지. 그러니까 수가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마이너스, 분수, 뭐 지수 이런 게 나오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아리스메틱이 있는데 수학적 규칙에 따라서 연산을 하는 연습은 좀 해줘야 돼요. 게을리해가지고 수식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더하기 A가 2A가 된다라는 것도 잘 모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멘붕인 거죠, 사실.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씩 추상적인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요, 수학이. 특히 이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이제 함수, 그다음에 이제 기하학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중등 기하가. 어떤 파트가 어렵냐면 이제 비례와 관련된 부분이 닮은꼴. 그것과 관련된 도형들의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많고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또 원과 관련된 이제 도형의 접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기하학적인 문제들이. 근데 그게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익혀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이걸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하학은 어렵거든요.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커리큘럼상 우리 교과 과정상으로는 거의 뭐 핵심 개념은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증명은 해야 돼요. 네. 중등 고등 수학도 공식에 대한 증명이나 어떤 정리, 개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손수 여러 번 익숙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거는 암기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제가 어떤 거를 숫자를 아무 의미 없는 거를 10자리를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억됩니까? 전혀 리콜을 할 수가 없어요. 저장된 걸 다시 갖고 와가지고 활용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이 의미 단위로 기억된다. 장기 저장 장치.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끌어올려야지 전혀 그냥 암기만 무턱대고 한다는 거는 뭐 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수학에서 어떤 학습 방법은 공식에 대한 증명은 스스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웬만한 거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서양처럼 두세 문제 주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접근하는 방식도 옳다고 하면 채점을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엄청 짧은 순간에 20문제, 25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제한점이 있다. 근데 그게 고등 때도 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보다 중등이 한 10배는 학습량이 많아요. 수학에서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안 해도 됐던 것이 사실 별로 중등 때는 많고 고등 가면 거기에 또 10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보다 100배 많은 거죠, 사실은. 고등 가면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미적분으로 가기 위해서 확률 통계도 좀 어렵고 미적분도 좀 어렵고 그 사이에서 또 기하가 이제 대수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배우는 폭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이 개념들이 서로 섞이거든요. 그걸 연결고리를 찾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했다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정답을 보고 이해를 했는데 못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생길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문제 연습에 대한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등 가서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달리 챗GPT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챗GPT를 시험장에서 활용하게 해서 답을 쓰게 하면은 할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볼 거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난 수포자로 가는 길이 이제 초등 때는 부모의 강요가 시작되죠. 이때 뭐 학습지라든지 문제집 풀으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조금 없어집니다. 이 활동이. 중등 때는 약간 초등 때는 연산이었는데 중등 때는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함수 이런 것들.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낙오가 많이 생기죠. 초등 때는 분수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고 중등에서는 이제 함수 함수 뭐 기하 부분에서 많이 생겨요. 또 삼각함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고 고등 때 가면은 한 반에서 5명도 안 듣습니다.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치면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는 이제 거기는 정신 차리고 하는 애가 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홈스쿨 한다고 아니면 검정고시 하겠다고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수학 모르는 개념을 잡혀 있어야 돼. 그 교실에. 엄청 많은 시간. 여러분이 고등에 가면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자든지 학교에서는 이제 떠들지 말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형편인데 굉장히 아깝죠 이게 시간이. 어쨌건 트랙 경기에 여러분이 이미 포기 선언했는데 쩔뚝쩔뚝 걸고 힘들다고 근데 계속 뛰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그런 거를 내 인생에서 당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트랙에서 선두에서 몇 바퀴 돌고 있어. 나는 질질 끌고 그만하고 싶다고 계속 소리를 하는데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학도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태도적인 문제가. 강요로 잘할 수는 없고, 뭐 핸드폰 게임도 하고, 막 핸드폰 붙들고 있으면서 잘할 수도 없고, 성취라는 걸 도저히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흥미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이들 교육에서 흥미라는 거는 성취거든요. 내가 좀 문제도 풀고 향상되고 좀 인정도 받고 이런 거예요. 교실에서 인정도 받고 선생님이 날 보면은 미소 지어주고 근데 선생님이 날 보면 찡그리고 뭐 이런다면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단기 성과 같은 거는 자제를 해야 돼. 거의 뭐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은 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치 마라톤 경기에 100m 엄청 빨리 달리면 결과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방법이 있을 것이냐? 방법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것보다 개선된 거는 챗GPT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간과할 수가 없어요. 챗GPT 이제 내년 초에 나온다는 이제 O3 이거는 지금 시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들이 별로라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이런 수학 연구나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직관도 인간의 직관을 넘어선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물론 챗GPT가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명확한 걸 틀립니다. 계산도 마찬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또 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챗GPT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걸 하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이 틀렸네 그러고 안 써. 인간도 다 틀립니다. 인간도 다 실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챗GPT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짜증내지 말고 실수를 했더라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면 돼요. 잘 활용하는 방법. 고등수학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 여기 무섭다 무섭지 않아요. 즐겁게 하면 돼. 여러분 파도가 막 이렇게 오는다 무섭다. 수영할 줄 알면 무섭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서핑까지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도 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대해서. 근데 뭐 수영 안 하면 파도 뭐 무서우면 회피하면 되는데 이 수학은 약간 거기 막고 있어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하죠. 대안은 있다. 이 대안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년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이 초, 중, 고 12년을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챗GPT와 또 몇 가지 툴을 가지고 뭐 1년, 2년만 해도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자신을 프로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이 좀 부모님도 계시지만 직업이 학생이에요. 다른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른이 돼서 나 스스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태도를 갖추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프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대충대충 살 수가 없거든요. 운동선수가 딱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쉬는 시간에. 새벽 1시까지 막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어. 다음날 경기가 있고, 일주일 뒤에 경기가 있고 이런데.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무너지거든요. 또 수학은 정말 약간 좀 어려운 거는 다 어느 정도 계층적이어가지고 이 개념 위에 다른 걸 쌓고 다른 걸 쌓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챗GPT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전만큼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처럼 막 대충대충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뭐 공부하고 내키는 대로 공부하고 이러면은 뭐 쌓은 것 같은데 공부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쌓여요. 하나도.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답니다. 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안 쌓여요. 물어보면 모르니까. 정말로.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죠. 차곡차곡, 차곡차곡.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포모도로 기법입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보면 금방 알아요. 25분 집중하는 겁니다. 25분을. 그리고 5분을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핸드폰 보고 모니터 보고 막 이런 게임하고 이러면서 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학습과 연결된 휴식이거든요. 이거는 정리하라는 시간이에요. 뇌를 정리하라고. 그래서 25분 내 집중했으면 5분 정도는 그냥 쉬세요. 뇌가 정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자꾸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또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러면 2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30분쯤 좀 길게 쉬고, 쉴 때 이제 산책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러니까 내 익숙한 걸 뭐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럴 때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불현듯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뇌는 집중 모드에서 조금 디퓨스 모드라고 해서 확산 모드로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연결고리들을 다 연결합니다. 집중할 때는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개념과 연결고리를 찾는 거를 이렇게
덜 하는데 이게 확산 모드로 약간 그러면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뇌에서 내가 뭐랄까 의도해가지고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챗GPT를 활용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제 포모도로 기법을 썼으면 늘 세션을 기록하세요. 몇 세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학습을. 그리고, 챗GPT 활용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로 써봤는데 일단 체계적으로 쓰는 게 좋고, 단계적 접근이 수학에서는 필요해요. 수학은 철저하게 뒤죽박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놨는데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소호수 나오잖아요. 소호수, 프라임 넘버. 그 뜻을 몰라요. 작은 수인가요? 그 작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프라임이라니까요. 본디소, 근본, 본질적이고 더 쪼개질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소라고 합니다. 타고난 것처럼. 그거는 갖고 태어난 거죠. 마치 소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원소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소수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근데 수학적으로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인 수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수학적인 이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용어 프라임이 뭐냐. 프라임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용어는 컨셉입니다. 그게. 단어로 어떤 개념을 담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물론 개념을 설명하려면 깁니다. 근데 단어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다 서양에서 왔어요. 철저하게 서양에서 개발시킨 단어들이에요. 물론 동양에도 옛날에 말이 있었겠지만 체계성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만든 그거를 누가 번역했냐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정말로. 한글식 조어, 우리말 조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말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우리가 말을 딱 들으면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뉘앙스와 어감이.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외워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일상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또 한자,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서 그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 개념을 이해하려면 개념이 뭔지는 설명을 들어야겠죠. 맞습니까? 쭉 설명. 그러니까 잘된 설명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용어가 거기 설명한 용어가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약수를 막 설명하는데 약수가 뭔지 몰라 까먹었어. 그럼 뭐 읽어도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게 수학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적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부진하다고 하면 옛날에는 어디서 찾아 그거를 인터넷에서 물론 찾긴 했지만 챗GPT에 물어보면 돼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이해한 거를 수학은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기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개념 문제가 있어요. 개념, 기본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답지 보지 않고 풀어야 돼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개념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내 스스로 하는 거. 이때부터 뭐 시간 없다고 막 그냥 막 빨리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탄탄히 다져 놓으면 이 탄탄히 다진 것에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분께서 고등학교 그 수학을 하는데 심화 문제에서 계속 걸려서 이제 못 나가는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개념이 좀 부실한 게 있어요. 개념이. 명확한 개념이. 또 개념을 이해했어도 그거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잖아. 이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이 적용될지를. 맞죠? 그걸 리콜이라고 합니다. 회상하는 것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 기억되는 거를 가져오는 거.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를 그런 문제를 보면 그걸 그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강화시켜줘야 돼요. 기억을 강화시켜서. 그래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수학적 개념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기본 개념을 내 스스로 풀고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개념도 강화시켜야 돼. 계속. 그거를. 내가 진짜 리콜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 풀면 돼요.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심화 문제는 대부분 많은 개념들을 한 문제에 섞어놨기 때문에 개념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훨씬 좋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못 풀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딱 특징이 이겁니다. 1초 컷이에요, 1초 컷. 문제를 딱 보고 그냥 판단해. 모르겠네.
생각을 안 해, 생각. 이거 생각을 해야죠. 이 문제가 뭐지?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을 하고 문제가 요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안 해. 1초 만에 판단하고 그런 태도. 그건 뭐 수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씩. 그리고 수학의 문제는 다 엉뚱하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다 활용하라고 나온 겁니다. 다 활용하라고. 여기 원이다. 그럼 원이 활용되는 거예요. 여기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이 활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조건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조건이 활용되는 거. 그걸 고려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념에서 어떤 배웠던 예를 들면 뭐 이 삼각형이 주어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란 개념을 떠올리고 그의 성질들을 딱딱딱딱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안 쌓여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고. 근데 그 단계도 심화를 못 푸는 것도 이제 그 처음에 할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계속 이제 그런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개념과 개념을 이제 연결시키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 생기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개념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어요. 어려운 문제.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 갖다 놓고 풀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념을 계속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심화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풀어볼까 이렇게 자발성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 수학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자꾸 들이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리콜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거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잘 외워지면 잘 외워 굿 하고 잘 미진하다고 하면 미진한 쪽에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그냥 기간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겠죠. 개념도 암기를 해야겠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거를 이제 암키에다가 정리해서 활용하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개념은 이 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책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책은 순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페이지에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도 다른 개념 쪽에 나오면 전혀 뭐 까먹고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개념과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세요. 이거는 현재 뇌과학 쪽에서나 신경과학 쪽에서는 그냥 검증된 겁니다. 인간의 뇌의 능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지금 근력 강화라든지 어떤 특정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는 우리 농구부 애들이 타이어 끌고 다녔어요. 체력과 근력 기른다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무슨 체력과 근력을 기르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애들 뭐 학대하느냐. 지금은 3분 어떤 집중 운동하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또 3분 운동하고 집중하고 3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눠요. 세션을 나누고 또 그걸 돌립니다. 하나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 프랭크하고 뭐 하고 그거를 이제 서킷을 하나 만들어서 그 서킷을 또 돌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육 강화나 뇌 강화는 집중해서 하고 잠깐 쉬고 또 집중해서 하고 잠깐 쉬고 집중해서 하고 잠깐 쉬고 그걸 다른 것들을 계속 섞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하여튼 능력을 기르는데 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집중하고 쉬고 그러니까 포모도로도 수학만 계속 주구장창 하지 말고 수학하고 쉬고 영어하고 쉬고 수학하고 쉬고 국어하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섞어가면서 서킷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뭐 그건 검증된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쌓으셔도 되고 근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쌓으시라고. 운동선수가 프로 운동선수가 코치가 이렇게 또 트레이너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이거야. 그랬더니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옛날에 저기 타이어 끌고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타이어 끌라고 하던데요. 타이어 끌고 다니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워낙에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또 열정도 엄청나가지고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심 이 세 가지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세션을 기록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 포모도로는 뭐 알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기록이야 뭐 어디다든 여러분이 수첩이든 어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주로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몇 가지 제가 이제 중고등 수학에 대한 공부 요령인데, 일단은 개념서가 있어요. 심화 문제집이 아니고 개념, 모든 개념을 다 다룬. 그거는 시중에서 좋은 거 사시면 됩니다. 제가 특별한 걸 요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그거를 3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공부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계속 앞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허약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도 학기 초에 뭘 했던 거를 학기 말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 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기말고사 범위도 아니고 중간고사 범위도 아니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문제예요,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도 기본 개념서를 3회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꺼워도 괜찮은데 개념서 좋은 거를 선택해서 꾸준히 보는 거고, 개념을 익히고 또 기본 문제만 풉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개념과 연관된 문제. 개념과 연관된 그걸 유래독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 풀기 시작하면 유래독 못 해요. 스스로는 학원 가야 돼 또. 근데 개념 연관 문제만 기본 문제만 풀면 유래독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게다가 챗GPT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한 번을 다 돌아요. 그 책을. 제가 볼 때는 학년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냥 쭉 봐도 되거든요. 그걸 3회독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뭐 기말 중간고사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는 전 범위를 계속 그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3회독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쭉 나가요. 이거는, 그리고 2회독 갈 때는 안 풀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서에 따라 달라요. 아주 기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심한 문제 같은 것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 단계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했을 때는 안 풀었던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푸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웬만하면 풀려요. 근데 못 푼 문제는 늘 체크를 해놓는 거거든요. 개념서를 딱 봤는데 기본 개념서인데 내가 못 풀었어. 체크해 놔야 돼요. 일단 딱 보고 못 풀었어 이러면은 뭐 그렇게 해서 3번 도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이렇게, 그래, 3회독 하는 건 말은 쉽지만 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3회독을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챗GPT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챗GPT 프롬프트 예를 다 들어드릴 거고, 그걸 자료를 공유할 거예요. 그러면 챗GPT에게 용어의 뜻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서 내가 무엇을 물어도 얘가 차차차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쭉 읽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확실하게 용어를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수의 대소관계 뭐 이렇게 됐는데,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양수 끼리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그 개념 설명 부분이 이런 이제 불친절함이 좀 있어요. 갑자기 절대값? 그럼 절대값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고 절대값 이제 어디로 넘어가지? 이런 이제, 그럼 턱 막히면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개념을 용어를 통해서 다음 연결된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턱 막히면 안 돼. 절대값? 아이, 절대값이 또 뭐지? 유리수? 유리수가 뭐였지? 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 근데 챗GPT는 여기다가 이렇게 쭉 보고서 모르는 단어는 또 빨간 걸로 밑줄 그어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되죠. 물어봐서 확인해가지고 알았다,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달라면 다 해주기 때문에. 용어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나왔으면 이 개념이 쭉 설명돼 있잖아요. 용어들이 나열돼 있고 이제 개념이 설명돼 있으면 그 개념을 또 챗GPT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용어 설명 챗GPT, 개념에 대한 수학적 설명 챗GPT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도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 같은 것도 문제집 안 사도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교과서가 요즘 교과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근데 약간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건 있어요. 그 설명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는 밑줄 쳐가지고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념도 챗GPT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맞게끔. 그러면 그걸 쭉 읽어보면 훨씬 독해가 편해요. 우리 성인 파이썬 보면은 파이썬 책 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교과서도 사실 아이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챗GPT가 설명을 쉽게 해달라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죠. 어쩔 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념에 대한 설명. 엄청 잘합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재가 있더라도 챗GPT를 가지고 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을 완벽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기하학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이
텍스트로만 했을 때 제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찾아봐야 됩니다. 결국 챗GPT로 봐도 챗GPT가 제한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경우는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냥 여기 책에 보면 개념서는 다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거 찾으면 그냥 치면 돼요, 유튜브에. 중일, 수위, 대소 관계. 그럼 그냥 유튜브에 나와요. 그냥. 개념은 다 있다. 고등학교 개념도 다 있다. 유튜브에. 잘 설명된 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재, 제가 볼 땐 교재를 본다라는 교재가 있다라는 거는 교과서나 교재가 있다는 거, 그 타이틀이 있다라는 거, 특히 교과서는 그 타이틀이 결국 그 타이틀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설계됐잖아요. 그러면 문제집도 다 그 용어를 쓰는 거고, 그러면 유튜브에도 그 용어를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죠. 개념이 이제 불충분할 때,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개념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챗GPT가 고급 음성 모드가 있는데, 영어는 좀 괜찮은데 한국말은 수학을 잘 못 읽더라고요, 수식을. 모르면서 막 읽는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질러내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이 내 말로, 내 영어로 챗GPT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이 개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맞장구 치거든요. 음성 모드로. 소수가 그런 건데, 이러면서 체크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나도 조금, 그리고 텍스트가 나중에 음성 모드 끝나면 다 남기 때문에 내가 얘가 좀 해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개념 위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념 위주 학습이. 이거 자꾸 안 하고서 뭐 심화 문제 푼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을 잘 알면 심화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개념을 알았으면 그걸 문제로서 강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 이전에 그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풀 때는 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했다고 하면 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개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모르면 15분 이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념 읽어보고 이 문제 보고 개념 읽어보고 이 문제 15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못 풀겠다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날 다시 봐야 돼요. 그거를. 왜냐하면 개념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 거라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브레이크는 기본 문제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못 풀면서 그것도 정답지 보고 이해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지 보고 이해했다 이게 안 돼요. 기본 문제에서는. 기본 문제에서는 정답지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개념 설명을 보고 풀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3번까지 반복해요. 뭐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3번 반복해도 안 된다. 그럼 챗GPT에서 활용하세요. 챗GPT로. 제가 챗GPT 프롬프트에 정답은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힌트들을 주는 거죠. 전략을 짜주고 힌트를 짜주는 그런 방식으로 챗GPT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는 중간 과정에서 계산하다 틀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략을 짜주는 건 잘해요. 야, 챗GPT 잘하는 건 뭐냐면 개념 설명을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짜주는 건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얻어서 실제 문제는 내가 푸는 거예요. 기본 개념 문제를 모르는데 해답지를 봤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답지를 보지 말고 계속 스스로 풀으라는 겁니다. 스스로. 개념 설명을 또 보고 왜냐하면 그건 그대로 있기 개념 설명된 부분을 거의 직관적으로 풀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또 다시 용어를 내가 모르나? 개념을 완전히 숙지했나?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때 이제 챗GPT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못 푸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답을 봐야죠. 아까 3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저히 못, 정답을 봐야 돼요. 정답지를. 정답지를 확인하고 이해를 이제 정답지의 풀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정답지 풀이를. 그러면 이해가 됐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됐다고. 안 돼요.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답이 봐서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면 정답지를 이해했잖아요. 그럼 가리고 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내고 확인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견고하게 갈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문제는 정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이게 이제 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챗GPT에 또 프롬프트 요 전담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놔서 일단은 얘가 어려운 문제도 전략은 잘 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보고 생각을 자꾸 하고 거기서 계속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해해 나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답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답을 봐요. 그 이해를 해. 근데 사실 풀어. 됐어요. 근데 해답을 봐도 이해를 못 해. 그런 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챗GPT 도움을 얻는다라는. 어쩔 수, 이거 원래 같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뭐 해답 좀 봐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개념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데 설명이 조금 이제 생략되거나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념이 부실한 것뿐이에요. 사실 심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개념이 잘 돼 있으면 해답지 부분은 이해가 다 됩니다. 왜냐하면 해답지에서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풀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개념이 좀 부실한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챗GPT로 풀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어디서 뭔 문제를 어떻게 찾아봐.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런 시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챗GPT는 다 해줍니다.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된 부분을. 그리고서 이제 심화 문제에 도전하세요. 심화 문제 지금 따로 있습니다. 3회독하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 그럼 술술 풀릴 거예요. 물론 심화 문제는 풀리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겠죠. 정답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챗GPT하고 전략을 짜세요. 문제 분석하는 방법, 여기에 어떤 개념들이 녹아 있는지 그걸 보고 내 스스로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못 푼다. 그럼 정답지를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챗GPT 이용하는데 답을 알려줘. 이래놓고서 답이 틀렸네. 에이씨.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챗GPT는 그런 오답 낼 확률은 있어요. 막 뭐라도 내니까. 근데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내가 내는 겁니다. 전략은 얘가 짜주는 거고. 내가 오류가 있으면 한번 봐주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정답지를 이제 올리면 됩니다. 문제와 정답지를 올려서 다시 챗GPT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정답지에서 속 뺐던 그런 설명이 이제 챗GPT가 해주겠죠.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강화시키는 거예요. 개념을 철저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은 암기에다가 자기가 등록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암기를 켜서 리콜을 해야 됩니다. 개념을. 그다음에 증명과 관련된 부분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증명도 그렇고 틀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그게 아니고 문제를 않게 제시하고 내가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못 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이해 못 했는지 그 부분에 특화돼 가지고 좀 도드라지게 다른 거 빼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고 계산 실수 이런 거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개념을 연결 못 싣는다거나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조선을 전혀 생각을 못 했다거나 기하학에서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도드라지게 봐서 계속 리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도 다 웬만하면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고등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중고등 수학을 잘하는데 공식을 암기 안 했다 그러면 거의 못 풀어요. 시간 내에 못 푼다는 거예요. 시간 내에. 아니 뭐 학교 안 다닐 거면 상관없는데 시간 내에 못 푼다는 문제가 생겨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 공식 증명하면서 그 문제를 몇 문제나 풀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카이스트 교수님도 수리학과 그 교수님도 그 시간에 자기도 못 푼다고 얘기했어요. 한 70% 푼다고. 수능 문제를.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데, 아유, 여기서 뭐, 다 맞으세요. 하는 주장처럼 들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학과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대 가면은 암기사항이 엄청나거든요. 암기사항이. 뭐 귀 한쪽만 해도 뭐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면은 귀만 해도 뭐 구조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일단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다 라틴어 막 이상한 언어. 그다음에 거기 특성들 다 알아야 되고 뭐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징후 뭐 치료 약 뭐 이거 근데 암기하지 않고 찾아봐 가서 뭘 하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무진장 하는 거거든요. 무진장. 대부분이 암기 씁니다. 지금은 의대생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한다 그러면 공식 개념을 쪽쪽쪽쪽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받고 중간 질문 받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챗GPT를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혹시 중간 질문?
저 아까 개념서 세 번째 해독할 때 네. 모든 문제를 풀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읽었을 때 해독했었을 때 풀었던 문제들까지도 다시 다 풀어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건 1회독 때는 기본 문제만 풀잖아요. 개념 바로 밑에 있는 아주 기본. 두 번째 풀 때는 조금 확장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 난이도. 대부분 책들은 약간 그렇게 이루어진 책들도 있고 좀 좁으면은 1, 2단계밖에 없겠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안 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처음부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세 번째 풀 때 체크된 거는 봐야겠죠. 1회독 때 체크, 2회독 때도 1회독 때 체크됐던 거는 또 체크할 거거든요. 그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또 몰라. 그럼 두 번 체크될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뭐 한 번 체크돼 있겠죠. 3회독 때는 이제 두 번 체크된 거 위주로 봐야겠죠. 그때 되면요, 눈으로 딱 봐도 풀 수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풀리는 거 전체적으로. 그 계산 문제라는 거는 안 풀어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수식에 대한 연습은 좀 필요하거든요. 분수, 소수, 음수 이렇게 나오고 제곱근 루트와 이제 지수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식을 정리하는가 그런 것들은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되고 마치 축구 선수가 드리블, 슛 연습 그냥 기본 단위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늘 하라는 거예요. 회독할 때마다.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키가 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느 앱을? 안키 그냥 저 다운로드 하나 받으면 되거든요. 안키 하면 안키 프로 어디에 저기 핸드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패드요. 여기 아이패드는 3만 얼마인가? 이렇게 돈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일단 웹은 안 쓰시나요? 웹이요? 네. 웹에서 안키를요. 예, 아니면 주로 뭐 학습을 아이패드 한다면 아이패드에서 하셔야겠죠. 여기 보면 안키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안키. 그래도 안키와 관련돼서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안키가 있고 안키 웹이 있거든요. 안키 웹은 연동하는 거예요. PC 버전과 모바일을 연동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 하나 거쳐요. 여기다가 계정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 올리고 올린 걸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편하긴 돼 있는데 그런 방식이다. 근데 아이패드는 돈을 좀 내야 됩니다. 3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해도.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PC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그냥 PC에 깔고 딱 오면 안키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리할 때 안키 등록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등록 자체도 PC가 좀 편해요. 문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PC로 너무 뭐 빠져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키가 무슨 구세주는 아니거든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리콜을 한번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아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방법이랑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안키 사용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유튜브 찾아가지고 익히기를 이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따라하면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GPT로 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옆에서 격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좀 쉽게 게을러지거든요. 이 방법을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늘어지는 거 없이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공부하는데 늘어져요? 제가 좀 게으른 편이에요. 게으르다? 네. 게으르 근데 그래서 옆에서 좀 독촉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왕세호 생각에는 독촉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누군가 그런 친구를 만들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동료 같은 개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제 몇 시 오전 공부 같이 해서 서로 격려하고 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여 있을 때 조금 더 혼자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아니면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하고 있죠. 도서관에 옮긴다든지 동네 커피숍으로 좀 옮긴다든지 장소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 집중에 방해되는 거는 빼놓고 옮겨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오전은 내가 문제집만 가지고 어떻게든 개념을 해보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컴퓨터나 그런 거 안 가져가고 하겠죠. 핸드폰도. 그러고서는 봐가지고 몇 가지 이제 정리하고 알 건 알고 모르는 거는 이제 와가지고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개념 이렇게 모르는 거 채워가지고 이제 안케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를 조금씩 나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또 왜 게을러지는가? 뭐 할 때 게을러져요? 선생님 좀 딴 생각이 많은 편. 아니 뭐 수학할 때, 영어 할 때 뭐 교과목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딴 생각이요? 공상이 좀 많은 편이고, 예를 두 개 만들어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자신한테 좀 관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했는데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날 공부를 끝낸다든지. 그러니까 기록을 하세요. 아까 포모도로 기법이 제일 좋아요. 내가 계속 25분 하고 그러니까 알람 맞춰놓고 집중, 그다음에 좀 쉬고 집중하고 쉬고 이런 방식으로 그걸 체크 계속 기록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에 약간 저기 관대하고 빠지려고 하면 그걸 뭔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큐라고 하잖아요. 뭔가 징조가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바꾸는 것도 좋아요. 바꾸는 거.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한다든지 물을 마시면서 내가 딱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나 이제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끝나고 나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또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동료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 그 챗 GPT한테 그 이제 문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얘가 뭐 라텍스 변환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이렇게 하나요? 수식이 막 깨져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없는 지금 건가? 네. 예전 버전에 있었는데 지금 유료 버전 쓰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전에는 라텍스 변환해줘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한옥은 깨질 때가 있어요. 한옥. 그러니까 아주 아예 안 나온다기보다는 간혹 나오는데 그것도 다시 그거를 변환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사진을 인식하는 거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 200불짜리인가? 200불짜리는 아니고 20불짜리도 돼요. 20불짜리. 예, 200불짜리 되더라고요. 문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챗 GPT한테 올려주면 네. 그거를 분석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던데. 이제 챗GPT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께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진 않을게요. 끝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저는 200불짜리를 일단 써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또 아들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20불짜리는 반드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고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모델을 쓰는 게 무료는 수학에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불짜리, 월 20불짜리. 그러면 한 3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환율이 그냥 급등해가지고 참 달러로 결제하는 게 손 떨려요. 달러로 비는 데 있으면.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아이들이 1년, 2년 계속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수학 사교육비만 해도 엄청나게 절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능력이 길러지지 않고 한 번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훈련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학원이나 다른 사람에 의존해 가지고 학습하는 거는 계속 의존성을 줘요. 혼자 못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챗GPT로 하면 어쨌건 주체성이 아이한테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고 해석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단기적으로 야 중간고사인데 빨리 몇 등 올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이런 포모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집중과 또 쉬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록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챗GPT를 잘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암기를 써가지고 잘 암기하고 리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완벽한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업무나 무슨 일에서도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를 공유 드릴 거예요.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 거예요.
한 챗GPT에서 여러분이 무계획적으로 이것저것 하지 않고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어 정의만 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명령어를 주고 얘는 용어 정의 특화된 챗GPT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학습할 때 일단 용어를 보고 모르는 용어는 빨간 줄로 치고 그거를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독해가 되는 거니까. 수학은 아주 간결한 언어로 이렇게 문학이 아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들이 대부분 다 중요해요. 이해 못하면 찾아봐야 되는 용어들이 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문학책 읽을 때는 안 찾아보죠. 그냥 일상이 언어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수학이나 학문의 연구를 할 때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특화시키는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용어 이제 여기서는 다음부터는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용어만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와 한자어로 구별돼서 설명해라. 일상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 수학적 설명은 소수가 뭐야?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합니까?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언어가 갖는 뉘앙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라임이라는 본질적이라는. 그래서 일상적인 뜻, 핵심 뜻, 수학적 정의도 내려달라. 가급적 쉽게. 그래서 만약에 소수라고 하면 영어로 프라임이다. 프라임이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 기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수다. 그러면 일상적인 뜻은 근본적이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실 쪼갤 수 없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숫자들이 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수의 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합성된다는 뜻인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수학적 정의는 일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나눌 수 있는 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한다.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찾아보는 거. 그게 예전에 너무 제한적이에요. 영어 사전, 수학 국어 사전을 찾나? 인터넷 찾아도 뭐야 이거 너무 막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챗GPT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즐겨찾기도 다 해놨습니다. 즐겨찾기 하실 줄 알죠?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중등수학, 고등수학도 똑같기 때문에 중등수학 폴더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개념 설명, 그다음에 문제풀이 전략, 그다음에 정답 보고 이해 못하는 문제 단계적으로 한 거예요. 네 단계로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 챗GPT 프롬프트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프로젝트에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즐겨찾기 프로젝트를 해주고, 근데 얘가 어쨌건 길이가 랭스 제한이 있어요. 한 세션이 너무 길어지면 얘가 이제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세션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는 지우고 새로 세션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용어 정리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해놓은 거를 좀 시간상 이거 이렇게 맨 위에다 주면 됩니다. 여기 복사해가지고 용어 정의 프롬프트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넣어서 첫 번째 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다. 그럼 얘가 쭉 돼 있죠? 그럼 요거 가지고 직선, 라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고들직, 선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뜻은 이렇게. 이건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단 뜻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는 거죠. 개념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연수 이러면 자연수가 뭐니 이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줄걸요? 1, 2, 3, 4 이런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사실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물어봐. 근데 영어로 보면 내추럴론 보고 자연스럽게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숫자다. 자연수.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숫자. 자연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다는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자연수를 먼저 배우고 여기서 보면은 사물을 세는 데 사용하는 수, 카운팅 넘버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물을 셀 때 사용하는 수가 자연수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수의 속성은 일씩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수의 두 가지 정의와 이제 속성이 여기서 주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사물의 수, 그 다음에 뭐 영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음수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끝없이 증가한다. 일씩 끝없이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일씩 시작해서 하나씩 더. 이거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 정의죠. 이렇게 이것도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혼란스럽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건 안 하지만 실제 수학에서는 뭐 0도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 집합론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 0을 자연수로 포함시켜요. 시작점으로. 그래서 학문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뭐 약수, 그러면 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런 설명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교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그 가이드를 주면 한다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 아까 얘기했지만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 인수로 분해하다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쭉 나오죠. 소인수 분해. 일상적인 뜻. 공약수, 모르는 단어 이렇게 쳐서 내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읽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암기에다가 등록하면 돼요. 그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서로소, 서로소도 코프라임인데 코는 함께, 프라임은 소수, 코프라임은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코프라임. 함께 해도 이제 프라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죠? 그래서 약간 동떨어진 서로 상이한 다른 수, 서로 소라는 게 서로 소가 이게 아닌데 잘못됐죠? 서로 한자가 아니잖아요. 상이한 이자를 썼는데 서로는 우리말이고 소가 저기 약간 저거죠. 이렇게 이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한자로 쓰라니까 한자가 아닌 걸 한자로 썼어요. 만들었어요. 이거는 없는 거를. 이해되시죠? 잘못된. 아무튼 그런데 서로 나눌 수 없는 공약수가 1인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일상적인 뜻은 그렇고 핵심 뜻은 이렇게 쭉 엄청 설명을 잘 해놨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따옴표가 돼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그냥 여기다 넣으면 그 내용을 얘가 인식하고 바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 수학 용어 설명은 난이도가 높은 모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료 모델을 쓰시면 그냥 기본이 여기 4.5거든요. 요거를 쓰세요. 4.5. 뭐 엄청 사고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4.5를 써가지고 용어 정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계속 그냥 용어 정의만 쓰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반비례, 그냥 여기다가 반비례 용어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용어 설명에 특화된 애죠. 그럼 뭐든 그냥 단어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비례, inverse proportion, 반대의 비율, 한자어로 이렇게 돼 있고, 일상적인 뜻은 이렇다.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 이건 이제 비율을 들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죠. 핵심의 뜻은 반비례의 한 값이 커질수록 다른 값이 비례해서 작아진다는 얘기 써줘야 되는데, 아무튼 수학적으로는 x 곱하기 y가 k 됐을 때, 상수가 되었을 때 x, y는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지 않습니까? x는 y분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걸 쭉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러면 이 부분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면 또 자세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엄청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나 문제집의 설명보다 챗GPT가 훨씬 더 잘합니다. 용어 설명.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그냥 단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넣어주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또 물어본다고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이 설령 오류가 있다고 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개념을 오류를 진짜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소수했는데 난 소수가 작은 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꾸 쪼개가지고 제일 작은 수로 논 줄 알았어.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선생님은 오류가 없다라든지 챗GPT는 오류가 없다. 그래야 5개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5개념을 갖고 있어도 인생 살면서 다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나중에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개념 안에서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지 무슨 한 번에 완벽한 거를 뭐 이해한다든지 떠먹는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좀 답답해요. 오류가 있던데 이렇게. 그 오류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더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주옥 같은 99%가 주옥 같은 설명인데 1% 오류가 있어. 그거 딱 보고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몰라서 물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오류를 꼭 잡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목적을 거기에 두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지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설명을 할 때는 또 올바르게 설명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설명 방식이. 그러니까 너무 여기 뭐 서로를 한자를 내가 꾸며냈다. 그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문제를 틀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교재를 본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본다 어떤 방식으로도 괜찮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책을 보는 걸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튜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습 스타일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뭐 1.5배속 하면서 빨리 흡수하는 사람도 있고 책은 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영상 보는 게 너무 시간 낭비야. 그러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개념을 처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한다. 읽든 듣든 하여튼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든 그러면 거기서 모르는 게 당연히 생기고 멈춰놓고 물어보면 돼요. 용어 설명.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용어 설명하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아까는 용어만 설명한 거예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으로 바꿔주고 수학을 배우고 있고,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쉽게 설명해달라. 비유나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개념 이해를 도와주면 좋겠고, 개념 설명 후에는 세 개의 기본 문제를 이제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 줍니다. 풀이와 정답은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내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기본 개념은. 만약에 요청할 때는 내가 정답을 보고도 모르는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념이 교재를 통째로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그러면 넣어서 대신에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프롬프트는 다 개념 설명에 중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쉽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 그리고 풀이 정답은 내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주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도 다 공유 드릴 거니까 그러면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개념 설명이라고 따로 있죠. 용어 정의가 있고 개념 설명이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보면 소인수분 여기서도 제가 이제 여기다 맨 위에다가 처음 시작할 때 썼죠. 그럼 얘가 이런 것들은 인스트럭션은 메모리에 기억을 해요. 자동으로. 예전에는 기억해 이런 걸 기억했는데 지금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잘 캐치합니다. 나름대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와 약수의 개수 구하기 이것도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인수, 약수 이건 용어인데 근데 그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수학적 개념이거든요.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소인수 분해 설명을 하고 약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개수는 2를 더한다. 결과가 약수의 개수는 왜 이런 방식을 할까? 그래서 2의 2제곱의 약수는 좀 그런데 2의 0제곱이 이렇게 돼 있고 3은 이제 2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수가 총 6개인데 비율은 레고 블록과 같습니다. 숫자를 소인수로 쪼개고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서 원래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숫자가 약간 좀 비유가 좀 이상한. 그래서 연습 문제 이렇게 내주고 있죠. 연습 문제를. 그러면 연습 문제를 이제 풀면 됩니다. 1번 모르면 1번 답이 뭐야? 이렇게 그때서 내가 모를 때 내가 알면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약수를 구하는 원리 약수를 구하려고 약수의 개수만 나왔으니까 약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수가 어떻게 되는지 얘와 각 조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면 a가 0, 1이고 b는 0, 1이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0, 0일 때, 0,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2, 0일 때, 2, 1일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절차도 설명해줬고 연습 문제도 설명해줬습니다. 제곱근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제곱근이 뭐지? R이 어렵습니다. 제곱근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루트예요, 루트. 2개를 배웠는데도 근이 뿌리 근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 번역돼가지고 루트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죠. 이런 개념을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념 설명 위주인 거죠. 제가 또 사실 얘가 설명 자체가 이게 좀 미진해요. 곱이 제곱근 해서 큰 사각형의 넓이를 작은 사각형의 넓이로 나누는 것과 비슷한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증명하라면 또 증명도 잘 하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연습 문제 다시 이럴 수가 있고 이제 이건 고등수학입니다. 사실 제가 프롬프트에서 중등수학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또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접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거든요. 여기 점과 직선이 있으면 이 점이 떨어져 있는 점이 이 거리를 구하는 이제 공식인데 이 공식에 대한 정석에서 보면 유도 과정이 없어요.
암기하라고 돼 있고 중등수학도 그렇고 고등수학도 꽤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증명을 그냥 패스하는 거, 증명이 좀 까다롭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걸 알아야 된다든지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외워서 패턴을 외워서 인식을 해야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으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설명할 때 약간 이해가 좀 되게 해줘. 여기 절대가 왜 붙었지?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거기는. 근데 거리는 디스턴스니까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 근데 이건 약간 통찰력을 주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 기울기 계수죠. 이게 ab가 by는 마이너스 ax 어쩌고 되니까 ab는 기울기를 만드는 계수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직선의 길이 단위를 이건 이제 벡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벗어났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증명이 없는 거죠. 없는 이유도 약간 그런 데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얘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고 찬찬히 읽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고 증명해달라니까 또 이제 증명이 좀 이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벡터를 지금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가잖아요. 아니 도저히 뭐 이 단위에서 계속 몇 번을 물어봐도 산으로 가고 있으면 아마 얘도 그러던데 그냥 저희 중등 수학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울 수 있도록 방식을 해줘도 얘가 약간 힌트를 줘요. 뭐를 물어봐도 노력을 하거든요. 답을 주려고. 좀 쪼개가지고. 쉽죠. 사실은 절대값 붙이고 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개수로 만드는 이것은 약간 이제 단위 벡터처럼 제곱을 해줘 거리를 구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실생활에서 외우기 뭐 이런 것도 비유 정리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더 쉽죠. 점을 이제 함수에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 x제곱 x, y 개수들의 제곱합으로 루트를 씌워서 이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편리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뭘 했냐면 교재를 통으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뭘 하냐면 얘는 애초에 개념 설명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하면서 대화를 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소가 안 된다. 여러분이 개념은 해소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풀든 말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노력하는 과정. 계속 뇌가 이거에 집중해가지고 탐구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지는 이런 경우에는 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제한성이 있어요. 챗GPT를 해보면 오류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관계. 그럼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이럴 때. 왜냐하면 모든 개념은 유튜브에 설명돼 있어요.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증명. 왜냐하면 교재는 증명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 수악중도 이거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모른다. 그러면 또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 여러분이 캡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사실은 모르는 거는 증명은 내 손으로 해봐야 돼요. 밑에다가 노트 두고 써보면서 자기가 찍어가지고 2단계에서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해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테스트 해봤는데 보는 거로 어드바이스를 얻기는 어렵더라고요. 풀식을. 오류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단계에서 추천하는 거는 내가 개념을 완결하게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체크받는 정도 그런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심하면 해보셔도 괜찮고 근데 아직은 좀 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프로세스를 같이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런데 수식을 잘 읽거나 또는 이게 맞지?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정확히 아주 디테일하게 뭘 해가지고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사물 묘사나 이런 걸 해도 그러니까 그런 제한성은 있는데 이렇게 풀면은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어느 단계에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수학은 계속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에서 그럼 그 단계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개념 설명 파트 두 개를 이제 나눠서 했고 다음에는 모르는 문제 개념까지는 다 익혔고 개념 기본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게 이제 기본 문제들도 다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내 연습 아마 여러분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걸 풀고 다 넘어갔으면 개념은 잘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암기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잖아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2단계, 3단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풀려. 또 개념 문제도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겠죠? 체크하고 다음날 다시 보라겠죠. 개념 관련된 건. 다음날도 체크하고 다시 보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념 설명된 부분을 보고, 그래도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는 근데 정답을 보기 전에, 여기는 이제 정답을 보기 전에 챗GPT한테 전략을 좀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풀려. 개념 설명을 했는데도 안 풀려. 또는 기본 문제는 아니고 약간 중간 단위 문제인데 안 풀려. 근데 정답을 바로 보지 말고 어떻게든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안 풀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보자. 챗GPT한테 분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중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사진을 첨부하거나 텍스트로 제시할 건데, 모르는 문제를 그럼 정답이나 풀이를 제공하지 말고 도움을 달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짜달라. 알기 쉽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을 좀 설명해주고 전략을 좀 짜달라. 그리고 근데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안 되면 이제 정답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단계적으로 설명해달라. 개념을 쪼개서 설명하고 개념 간 연결고리를 찾아달라. 사실 수학이 다 모든 학문은 그렇습니다. 복잡한 거는 쪼개야 돼요. 개념 간에. 그리고 연결고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문제풀이 전략 안내죠. 이렇게 이제 따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여기 자기 알았다고 하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O1을 썼어요. 이제 문제풀이 쪽에서는 설명하는 거는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4, 5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5, 1. 5, 1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프로 유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물론 4, 5를 해도 뭐 괜찮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씩의 뭐 텍스트를 읽어내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면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는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문제를. 수식을 뭐 문서로 쓰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내가 여기다 쓰고 이걸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걸 올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뭐 처음 하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루트 7-7과 7-루트 7 사이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5죠. 이거를 이제 찍어 넣으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루트 7의 루트를 전체를 씌운다거나 이런 것들. 수식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잘 읽고 어떤 경우는 못 읽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럼 다시 시도하시면 돼요. 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다시 알려준다거나 다시 시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문제 이해를 정수를 구하시오. 핵심을 알려주겠다. 일단 이것과 이것이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별해야 되는데 또 정수가 몇 개인지 세어봐야 된다. 루트 7이 대략적인 값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근사값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감을 잡아라. 뭐 당연히 뭐 파악하라. 어떤 게 큰지. 그 다음에 구간 내 정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하죠. 빼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근사값은 루트 9는 3이다. 왜냐하면 이거 자신을 곱해가지고 이거 되는 수는 이제 3이니까, 그렇죠? 3의 2제곱이잖아요. 어떤 루트 7은 3보다 작으니까 2점 얼마일 것이라고 잘 주죠. 그래가지고 얘가 대충 근사값을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얘가 2점 얼마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한다라는 거죠. 힌트를 잘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운 문제도 해봤는데 힌트만 전략을 짜주는 건 잘합니다. 뭐 이런 문제 제가 전략을 짜달라고 했을 때 잘 짜줘요. 문제도 잘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죠. 중학교에서 나오는 제 심화 문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원이 있고 세 점이 ABC가 안쪽에서 이제 매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은 외접원이고 밖에 P에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접선도 그고 할선도 그어가지고 삼각형 만들어 놓고 여기 42도 그랬을 때 요 값, CAB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여러 개념이 딱 섞여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힌트를 잘 찾아줘요. 답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와 이게 뭐지? 뭘 써야지? 이렇게 해도 얘가 풀이 전략에서 넣어주면 그 문제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미지 하나만 넣어주면. 왜냐하면 프롬프트에서 이걸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하학 문제가 가장 취약한데 잘합니다. 그래도 못하지는 않아요. 약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정도. 그리고 텍스트를 읽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크게 다시 하면 되고 크리티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챗GPT하고 했어요. 전략도 짜고. 근데도 못 풀었어. 그럼 정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답을 보면은 정답을 보고 이해했으면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은
체크해가지고 암기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그 개념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뭐 그림을 그리든지 자기가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답도 보고도 모르는 문제는 실제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제 목적 자체는 중학생이고 정답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문제 사진과 정답지 사진을 함께 올릴 거다라는 거죠.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달라. 형식은 주주주주 요청사항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셔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물론 개념을 알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기서도 보면. 영리 풀 수 있겠어? 딱 떠올라? 개념이? 조금 생각해야지. 헷갈리는.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에요. 이 문제를 얼마 만에 풀어야 될까? 생각해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지. 영리야, 그렇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이거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좀 쉬워도. 어쨌건 근데 뭐 정답을 보고도 못 풀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개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2개를. 동시에 그냥 올리실 때는 그냥 캡처해서 올려도 괜찮아요. 이거 정답지네. 그러니까 요렇게 저는 맥인데 이걸 전체 선택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컨트롤 C 하면은 복사가 되잖아요. 이미지 복사 붙여넣기도 지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뭐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했으면 여기서 업로드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캡처 프로그램들 다 있죠. 그렇죠? 그냥 캡처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캡처 프로그램 열어서 그냥 캡처를 하면 대부분은 캡처하는 순간 컨트롤 C가 돼 있어요. 캡처 프로그램은. 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넣기죠, 사실은. 캡처하면 컨트롤 C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와 또 정답을 같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거 답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챗GPT가 가급적이면 내가 전략을 짜는 거죠. 이거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고 관련 개념을 익히고 근데 또 안 됐다 했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핵심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게 같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데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 또 설명해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외곽의 정리라든지 이등변 상학에서 두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단계별 또 자세한 풀이를 또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내각의 합이 180도 이해를 돕는 비유, 다른 풀이 방법, 마무리. 그래서 제가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접선과 그 다음에 호가 이루는 현이 이루는 현이나 호가 이루는 각인데 그것에 대한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또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기하학이기 때문에 중심과 원주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좋을 텐데 어쨌건 쭉 읽어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설명이 엄청 자세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학을 공부하려면은 해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이미지만 넣으면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 특정 부분만 모르면 거기만 복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델에 따라서 이게 따옴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인용구가. 그럼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해를 다 합니다. 얘가. 수식이 깨져 있더라도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보면 다 깨져 있거든요. 근데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캡처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답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이해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문제없이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의 모든 단계들을 마무리할 수가 있죠. 수학의 모든 단계들을. 대화를 하면서 얘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수가 내가 소수를 설명할 테니까 이때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내가 아는 개념을 누구한테 설명하는 건데 저는 그걸 특별하게 프롬프트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 음성은 계속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열고 대화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만 시켜가지고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배운 개념이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줘. 너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화하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 고쳐주고 또 추가 질문도 해주고. 물론이죠. 어떤 수학 개념을 공부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재 어떤 주제를 다루고 계신가요? 소수가 약수가 3개였나?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를 말해요.
소수의 약수는 항상 2개뿐입니다. 1과 그 숫자 자신. 예를 들어 2나 3, 5 같은 숫자가 소수이고 이 숫자들의 약수는 1과 본인 숫자 자체입니다. 아, 그래? 혹시 그러면 1은 어떻게 돼? 1? 좋은 질문이에요. 1은 약수가 하나뿐이라서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는 약수가 정확히 2개여야 하니까 1은 소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같은 음수도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는 양의 정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숫자를 말해요. 음수는 소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았어. 하여튼 이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는 지금 뭐 더 정교해지면 제일 파워풀할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같이 보면서 옆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며칠에 걸쳐서 해봤는데 나중에 그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면 추천을 드리면서 세션을 다른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열어볼게요. 지금은 짜증나서 여러분이 쓰다가 말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아는 개념을 이제 왜냐하면 뭔가를 배우는데 중요한 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부모님한테 하면 저리 가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생기면 꼭 물어보고 개념을 조금 더 충실하게 용어와 개념을 충실하게 이용하는데 여러 방법을 써봐라.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암키를 쓰는 거예요.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예를 들면 저 이제 수학을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를 이게 보시면은 한 삼각형 ABC에 AB를 연장해 가지고 이제 각 A에 대해서 이제 외곽을 만드는 거고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증명할 때 비례식의 이곳과 이곳의 비는 이곳과 이곳의 비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사실은. 이제 비와 관련된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외운다고 했을 때 앤서를 하면 이 보조선이 핵심이거든요. 이 보조선을 그리는 거. 그래서 요 작은 것과 요 큰 것이 이제 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또 여러 비 조건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이거기 때문에 나만 볼 때 이것만 그리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억각, 여기가 동의각이니까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돼가지고 이것 때 예를 들면 큰 거대 밑에 부분, 그럼 큰 거대 밑에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건 내가 도저히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 1분 이내로 다시 나한테 설명합니다. 나한테 보여줘요.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랜덤하게 보여줬지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고 여기 보조선을 그리는 거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 easy는 아니겠지. 한번 틀렸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주면 10분 안쪽으로 이제 보여주겠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루 끝나요. 하루 해야 되는 거래요. 리콜이. 그 어떤 거는 이제 하루 지나서 또 보면은 이제 일주일 뒤에 리콜을 해줍니다. 어떤 거는 이제 한 달 뒤에 해주고 계속. 근데 일주일 뒤에 봤는데 또 틀렸어. 그럼 내가 틀렸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시 원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얘가 프로그래밍이 또 다시 제시하면서 그 기억 주기에 맞게끔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얘만 주기적으로 하루에 외울 그것들을 이제 연습하면 된다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여기도 요것만 클릭해주면 돼요. 정직하게. 하기 싫다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너무 쉽다고 생각해도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5일 뒤에 보잖아요. 몰라. 그럼 다시 들어옵니다. 그거 졸업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개념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념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챗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런 것도 이미지도 여기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암키에다 할 때는 가장 기본은 그냥 여러분이 아무거 만지지 않아도 덱을 하나 크리에이트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디폴트 덱으로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애드 할 때 그럼 프론트 앤 백이 그냥 기본이에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이미지 붙여넣어도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캡처를 하면 그냥 디폴트 카피가 돼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고 여기도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풀었지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여기서 문제는 내가 이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콜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저 기억의 개념을 이해했던 걸 텐데 이해했는데도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이 요 호죠.
요 코 또는 현이 이루는 이 원주각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X면 여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B, C, P는 각 A하고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거 있죠, 요거 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따로 있는 거고, 그건 또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념 이해하는 부분에서 찾아본다거나 개별적인 개념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 뭐 그런 것들, 외곽과 내각과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챗GPT가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을 잘 알려주고 있죠.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프롬프트도 게시를, 이것도 따로, 이것까지는 필요 없겠죠? 동영상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진짜 희망을 보세요. 그리고 챗GPT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지금 어떤 선생님이 엄청 탁월하다 해도 정승재 선생님이 비교 안 될 겁니다.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내고 기하학적인 그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그런 때가 오겠죠. 지금 약간 미진하지만. 그리고 실제 챗GPT는 인간의 능력을 거의 최고 수준의 수학자의 능력을 넘어버렸어요. O3에서는. 인간이 한 달 내내 고민해야 될 뭐 아이디어를 떠오를 수 있는 문제를 얘는 금방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지적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해력과 이런 것들을, 자기 능력을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챗GPT가 있어서 공부 안 해도 되지. 챗GPT가 말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나? 챗GPT가 영어를 잘한다고 내가 영어를 안 해도 되나?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같이 코어를 하면서 엄청 어려운 제 수학에 대해서도 도전해가지고 그거를 커리큘럼도 얘가 다 짜주거든요. 사실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체계성이 없다고 해도 내가 미적분이 약해, 미적분을 한 달 내에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커리큘럼 짜줘, 그럼 쭉 짜줍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의 접근도 괜찮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한 거는 약간 고전적인 수학의 특징이,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수학을 한다는 전제. 왜냐하면 학교 교과 과정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개념, 그리고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주어져요. 그러니까 더 창의적인 문제 방식으로 풀지 않게끔 돼 있잖아요. 다 고 배운 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챗GPT를 이제 전문화된 용어 설명과 개념 설명과 그다음에 문제 전략 짜는 것과 그다음에 아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까지 내가 제시했을 때 해주는, 이제 나눠가지고 전문화 시켰습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을 접할 때는 다 그런 방식으로 체계성 있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충 막 어려운 문제 막 풀다가 막 좌절하고 뭐 이 문제집 풀다가 아닌 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리야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주고 안내됐습니다. 챗GPT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학습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게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세, 이 학습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경험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내 삶을 좀 통제하고. 그러니까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영리가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학생인데. 그래서 질문 수준도 그렇고. 근데 스스로도 알지만 혼자서, 그러니까 홈스쿨 하면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막 집중이 좀 안 되거나 좀 게을러지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마 옆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개선될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하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안 돼. 혼자 있으면 누워서 TV 보고 싶지, 이 시간에. 근데 같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걸로 매여 있어서 서로를 돌봐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챗GPT라는 걸 저도 이제 쓰긴 쓰는데 네. 이게 확실히 혼자 아니면 뭐 학생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고 이제 저희 애도 이제 대화형으로 자주 놀아요. 그냥 이제 영어로도 질문했다, 이걸로 질문했다, 그러면 대답을 잘해주니까 뭐든지 대답을 잘해주니까 이제 참 좋은데,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에 응용하기까지는 참, 저도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계별로는 충분히 이제 이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지만, 이게 옆에서 이제가 헬프하는 사람, 아까 우리 뭐 아까 학생도 얘기했지만 이걸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서 제어까지는 아닌데 이걸 코치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참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어른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자기 생업이나 일 때문이라도 이걸 계속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막 하겠지만, 이제 학생들은 당장의 성과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학원도 가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도가 붙는다고 해야 될까나?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까지에는 자기 시간과 노력들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 챗GPT나 저도 뭐 제미나이도 좀 써보고, 이게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갭 아니면 약간 이거를 가기까지 약간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도구가 굉장히 좋은 거 있어도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안 씁니다. 뭐 그렇게 필요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습 같은 경우는 동기를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자기를 절제하면서 동기를 유지하는 게. 이 공부도 좀 커서 하면은 되게 좋을 텐데 크면은 약간 그게 훨씬 더 잘 컨트롤이 되거든요. 20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뭐 1년 막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 주변에서도 놀다가 25세에 대학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하나도 늦지도 않았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확실히 동기유발이 잘 되면서 이제 자기 컨트롤을 하는데, 맞습니다. 10대 애들이 뭐 이렇게 노는 거, 제가 어떤 애도 물어보니까 놀이로 하더라고요. 이 챗GPT를 대화로. 우리 애도 놀이로 해요, 놀이로 지금. 네. 근데 이거를 공부해야지. 그러면 벌써 챗GPT도 지겨워질 수도 있는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왜 학교에 있는가, 왜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가, 왜 어른들의 그 관할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거를 진짜 무슨 도구가 있어서 그거를 안 하면서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그런 문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좀 크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부모님의 역할이. 그래서 부모님께서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세션 한번 이제 열어가지고 아이고 잘 써야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조금씩 써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용어 정리만 내가 한번 해보자, 목표를. 필요할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찾지 말고 그냥 용어만 써보자. 필요할 때 그냥 그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암기해 놓고 해보자. 근데 암기해 넣으라고도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그거 외우려고 안 하고 그냥 학원에 보내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학원에 가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는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안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진짜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확인할 길도 없고 그 뭐 시험 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툴이 있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보고 조금씩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해주면. 그리고 이 나이가 크면서는 유용성을 알기 때문에 엄청 매달려 써요, 또 대학생들처럼.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계적 접근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은혜가 왔네. 은혜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네. 그럼 우리 학생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이거를 아이들이 학습에 쓸까, 좋다게 해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수행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세미나를 듣게 된 계기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와 다르게 논수령 평가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챗GPT가 이런 논수령 평가를 준비하는데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은 제가 봐도 논술이라든지 다른 수학은 조금 더 뒤일 것 같긴 해요. 은혜야, 그치? 그거의 네. 활용도가. 네. 글을 쓴다든지, 하여튼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필수적이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확대가 되겠죠, 이제. 네. 수학도 잘하고 싶으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네. 수학도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점점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니까 혼자서 이렇게 풀고 객관식으로 답을 체크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는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제 혼자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혼자 키우기는 어렵다 보니까 챗GPT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이제 네.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알려주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 풀이를 알려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짝짝짝. 아마 이제 아버님께서는 초등생 두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벌써 이제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만 되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음, 인지 능력이 좀 향상되고 그게 자기의 필요성을 좀 가지게 되면 네, 예, 이게 이제 좀 많이 이제 학습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재미나 네. 이거를 이제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는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걸 접할 거란 말이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학원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적으로 스스로 해보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몇 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 1년, 2년, 2년 너한테 20불짜리 주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같이 쓰는데 이걸로 가지고 이제 한번 어떻게든 해봐라. 조금씩 하겠죠. 숙제도 그걸로 하고 뭐랄까 이렇게 숙제 특히 이제 숙제 같은 니즈는 상당히 크겠죠. 과제. 학교 또 예복습이라든지 뭐 하고 싶으면 그런데 소소하게 시작해서 쓰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는 용어 정리와 개념 이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읽고 가는 거. 그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중학교만 해도 볼 거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용어를 찾아보고 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쓱 보고 가는 거는 엄청 도움이 돼요. 수업에. 엄청 크게 안 바래도. 근데 그 제가 봐도 뭐 수학 교과서는 정말 보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교과서 자체가. 그래서 챗GPT의 서술 방식에 좀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환경에 따라서는 잘 적응해서 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쓰게. 좀 수학으로도 확대되기를 좀 바라는 거고 그 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이제 학원을 끊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 쓰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 학원 가서 학원 숙제하고 이러는데 뭐 또 학원 가면 그거 쓰지 마 이럴 거거든요. 네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학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은혜도 누가 그 수행평가를 다 해준다 하면 안 하겠죠. 그치? 그쵸. 그럴 것 같아요. 환경. 학원 가면 다 봐주고 그러면 학원이 더 편하면 그쵸? 네. 음. 근데 챗GPT가 뭔가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약간 심화적으로 연결하는 게 학원보다는 좀 더 능숙한 것 같아요. 제가 겪어봤을 때. 맞습니다. 훨씬 능숙합니다. 비교가 안 돼. 실제적인 경험을.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는 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과 학원 가는 거를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해, 그 의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 그냥 슬슬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도 은혜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어떤 능력을 기를 거냐 생각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챗GPT로 해결하라고 숙제도 해결하고 글쓰기도 해결하고 수학도 해결하고 영어도 해결하라고 이렇게 접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않는 거. 부모님한테 와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찾아보자 이렇게 그걸 확인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또 시험 기간에는 중학교만 돼도 시험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암기 써가지고 보통 때 쓰라면 안 쓸 거니까 목적에 딱 맞게끔 해가지고 팍 해봐. 성적이 오르는 걸 좀 보면은 할 수 있겠죠. 이상적인 건 오늘 전개 제가 말씀드린 거겠지만 일단 현실에서는 현실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홈스쿨하는 아이들은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학습지? 저는 그냥 어디 시중 서점에 가도 괜찮고요. 절대 개념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재 자체는 크게 문제는 전혀 없다.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뭐 커리큘럼과 교재가 뭐 엄청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교과서를 사셔도 되고 교과서도 파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서 선생님한테 개념서로 뭐가 좋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동네 서점 가보세요. 문제집밖에 없어. 소설책 뭐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베스트셀러 몇 권 있고 하나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학습지 전문인 거니까요. 뭐 그런 데 가서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서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심한 문제지 말고. 영어로 수학 공부하는 거 무리인가요? 영어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괜찮죠. 용어를 영어로, 한글로, 한자로? 근데 그건 이중 공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국어를 일단 잘 써야 됩니다. 그건 철저해요. 그건. 영어는 일단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모국어가 아니라면 모국어가 될 수가 없어요. 사고작용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뭐 직장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 보면은 일단은 그 스마트성은 또 사고력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글을 써보라고 하면 진짜 뭐 완전 개판이고, 뭐 전략을 잡으라고 완전 개판이고, 그냥 영어로 그냥 일상을 말을 잘하는 거지. 그런 거는, 그래서 그 개념어나 이런 것들은 한자, 우리말, 영어를 총괄적으로 다 익혀가지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왜냐면 우리가 100m 달리기에서 빨리 가가지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는 게, 뭐 라틴어를 알면 라틴어를 보면 더 좋고 히브리어를 알면 히브리어 보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영어가 술술 하면은 괜찮아요. 영어가 더 이해가 빠르고 책을 읽는다.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영어가 이제 원활치 않은데 이걸 수학을 배우는데 영어로 해 이러면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중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권도를 뭐 영어로 배우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그건 별로 수학을 영어로 배우는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학의 용어는 그냥 굉장히 간결해요. 영어 실력을 늘려주는 방편은 아니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 좋은 문학 작품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의 관점은 그래요. 대신에 수학은 진짜 수학적 개념을 온전하게 제대로 확립을 하고 그걸 계속 이제 탄탄하게 쌓아가느냐 그런 문제지. 그리고 영어도 익히고 한자도 익히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영어 그 관련 회사에 있어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뭐 엄마표로 엄청 영어를 해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사례 발굴과 그런. 맨날 단순한 문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발음이 좋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로, 어머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는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저기 막 영어 붙여놓고. 정말 걱정되더라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왜냐면 풍성한 대화가 안 되면 지적인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사실은. 어렸을 때 그것도. 5살, 6살 때. 영어 잘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전 세계 엄청 많아. 오히려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언어는 지금 점점 그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자동 이제 번역도 다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고력, 예를 들면 창의력,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해력, 챗GPT하고 소통하면서 인공지능하고도 훨씬 더 탁월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가, 이런 부분이죠. 질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사실은. 뭐 한번 듣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세미나의 핵심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기 프롬프트하고 요 자료 드릴 테니까 보고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가지고 계속 쓰다가 수정사항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씩 자기에 맞게끔 쓰면 돼요. 정답이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좀 익혀나가면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승환이 아니야. 이게 완전 다르구나. 이게 그렇게 1년, 2년 하니까 완전 다르구나. 훨씬 더 주체성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도구가 좋아도 그걸 가지고 내 능력을 키우는 거는 딴 문제죠. 뭐 헬스장에 트레이너도 좋은 트레이너 있고 뭐 기구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안 쓰면 꽝이지. 그걸 써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